안녕하십니까, 아이드릭입니다. 저는 코엘 패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코엘 패션은 뭐 패션이라는 이름에서 여러분들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패션 기업인데, 패션 말고도 다른 것들도 여러 가지를 합니다. 뭐 화학이라든지 보시면 뭐 콘덴서 같은 것도 만들고 여러 개를 많이 하고는 있는데, 여기서 이제 패션 부분을 똑 떼서 새로 분할을 해서 만든 게 바로 폰드 그룹입니다. 원래는 분할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악재로 봅니다. 물적 분할이든 인적 분할이든 결국에는 저는 악재로 보는 편이기 때문에 얘도 사실은 딱히 전 좋게 안 봐요. 예, 폰드그룹도 그렇고 코엘 패션도 그렇고, 그리고 합병이 돼서 이제 보통 이제 합병이나 분할을 하게 되면은 거래 정지가 돼 있다가 거래 재개가 되는 시점에, 거래 재개가 됐을 때 이게 올라갈지 떨어질지는 뭐 아니면 돕니다. 근데 저는 떨어질 확률이 좀 더 높다고 봅니다. 10개 종목을 한다고 치면은 6개 이상이 하락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원래 그 전에 여러분들이 이거는 팔았어야 됩니다. 거래 정지가 되기 전에. 그래서 지금 폰드그룹 이래가지고 이렇게 조금 빠져나왔고, 코엘 패션 같은 경우도 보면은 합병 발표가 난 건 사실은 요때예요. 요때 분할 발표가 난 것은 제가 이제 합병 분할 자꾸 이렇게 용어를 헷갈리는 게 뭐냐면, 얘가 분할도 하고 합병도 했어.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여기 보시면 7월 27일날 최초 제출이 돼 있죠. 보면 7월 27일이면 요때가 최초 제출이에요. 목요일날. 이때 이제 그 양봉이 나왔지 않습니까? 이걸 잘 봐야 돼. 이거 우리가 분할하겠다라고 발표가 났을 때 그 7월 27일에 됐지만 분할 날짜가 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분할하기 전 날짜, 저는 이제 보통 한 달 전 정도를 봅니다. 그때까지 이제 끌고 가는 겁니다. 이제 코엘 패션은 원래부터도 근데 제 스타일의 종목은 아닙니다. 왜냐면 이렇게 추세를 타고 가는 종목 있죠. 이렇게 추세를 타고 가면 중간에 추세가 이탈이 되면은 그냥 팔아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요 추세를 타고 가다가 중간에 보면은 조금씩 이탈이 되는 지점이 있어요. 여기도 보면 이탈, 이때는 뭐 코로나 때니까 좀 특수하다고 보고, 어쨌든 그래서 저였으면은 이거를 계속 가지고 갔어도, 옛날부터 만약에 가지고 있었다 치면은 뭐 이때 팔았겠죠. 그리고 이번에 같은 경우는 이제 하락 추세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렇게 여기서 이탈돼서 하락 추세로 바뀌었기 때문에 원래대로였으면 제가 이걸 안 할 거예요. 그래서 이 종목은 사실은 제 스타일의 종목이 아닙니다. 여기서 비록 뭐 이렇게 상승이 나왔지만 이 상승을 저는 솔직히 말해서 못 먹었을 겁니다. 제가 주로 공략하는 차트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엘 패션은 워낙 우량주에다가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분석을 드린다면은, 일단 여기서 상승이 나와서 보면은 더 이상 밀리지 않죠? 밀리지 않고 계속 버텨주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 근데 이렇게 버텨줬어도 저는 아마 요때 팔았을 겁니다. 요때. 이건 못 먹었을 거예요. 여기서부터는 사실은 그들만의 닉은 거죠. 왜 제가 여기서 파냐면, 올라가는 게 멈췄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서 가로로 긴다는 얘기는 여기서 물량을 털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중간중간에 물량을 터는 흔적이 나오려면은 이렇게 피리침을 박아야 되는데 피리침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얘는 더 올라갈 수 있었다. 저는 일단 분석 자체, 차트 분석을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락이 쭉 나왔지 않습니까? 이건 물량을 급하게 던지는 겁니다. 거래형지 전에 물량을 급하게 던졌는데 거래량이 이제 이렇게 잘 나와죠. 그래서 이거는 물량을 받았다기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물량을 다 정리한 거다. 그리고 이때 정리 못한 물량을 거래지기 첫날도 또 정리를 한 거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거래량 터지고 뭐 이런 게 있지만, 그러면 얘는 어디까지 하락을 할까? 이걸 보면은 일단 여기 저점을 지켜줘야 됩니다. 3190원. 근데 얘는 천천히 이렇게 하향 곡선을 그리지 않을까 싶은 게, 예전에 LG가 LX랑 나눴을 때도 여기 기업 합병 분할 있죠? 이거 보세요. 합병 분할 고점 딱 찍고 내려왔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쟤도 아마 그럴 거예요. 그래서 쭉 빠지다가 어느 순간 이렇게 지지하는 모습을 볼 겁니다. 근데 LG는 워낙 대기업이어가지고, 그래서 나온 게 LX입니다. LX 홀딩스가 지주사인데, LX 홀딩스는 보면 맥을 못 추죠. 먹을 못 쳐요. 폰드그룹도 이렇게 되지 않을까? 따로따로 나온 애들. 그래서 폰드그룹도 이렇게 되지 않을까 싶고, 코엘 패션은 어느 정도 이렇게 하락이 쭉 빠지다가 어느 정도 하락이 멈추면 이제 반등이 한번 나올 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여러분들이 기다렸다가 대응을 하는 게 맞고요. 손절을 하려면 사실 이제 바로 하는 게 맞겠지만, 이미 하락이 나와가지고 얘 기다렸다가 그냥 반등 보고 하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매수는 사실은 얘는 이제는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분할을 했기 때문에, 분할을 했으면 이 매출액이나 뭐 이런 것들도 좀 빠지겠죠. 당연히 빠질 겁니다. 그래서 조금 저는 안 좋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지분은 대명화학 이렇게 돼 있고, 보면 거의 지분을 대주주가 다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품절주 성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반등은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반등이 예전에 그 고점을 돌파할 만큼
여기 뭐 10,000원을 다시 간다? 이거는 이제 저는 가능성이 좀 희박하다고 보는 거죠. 뭐 몇 년 뒤에는 모르겠지만 단기간에 다시 10,000원 가는 거는 저는 힘들 거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코엘 패션이 여기 보시면 뉴스나 이런 것들 보시면 딱히 뭐 그냥 여기 폰도 거래 재개 첫날 동반 급락, 왜 급락했는지는 딱히 나오지는 않고, 예, 인적 분할이네요. 예, 인적 분할입니다. 물적 분할이 아니라. 보통 인적 분할이 물적 분할보다는 좀 더 낫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할 자체는 사실 저는 개미들 등쳐먹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같이 있을 땐 규모가 컸는데, 예, 이렇게 회사가 나눠져 버리니까 매출도 나눠질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저는 뭐 조금 대명화학은 지금 이렇게 쭉 나와 있고요. 슈퍼 드라이 론칭 첫해 이렇게. 그래도 뭐 패션 부분, 이 새끼들 이거 뉴스 이렇게 많이 낸 게 이거 분할하려고 그런 것 같은데, 봐봐, 분할하려고 된 것 같아요. 보면은 1월 3일, 1월 2일, 12월 31일 이렇게 연초에 이제 이때 보면은 여봐, 물량 던지려고 뉴스 졸라게 낸 것 같은데, 저는 조금 좋지 않게 보여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알 수 있어요. 12월 28일, 12월 28일자 이후로는 뭐 없잖아. 실적 개선 본격화, 그죠? 그전 뉴스 존나 많은데, 그러면 28일을 기점으로 얘는 이제 끝인 거예요. 계속 개미들 태운 것 같은데. 자, 어쨌든 거래 정지 중에 있는 뉴스 왜 안 내냐고.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뭐 저는 딱히 좋게 보는 종목은 아니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제가 100%가 아니니까 최종 판단 여러분들께서 해주세요. 주식은 본인께서 판단하시는 게 맞고, 뭐 저랑 같이 하시는 분들은 제가 책임을 져 드립니다. 예를 들면 뭐 제가 손실을 입혀드리면 그 손실을 뭐 어떻게든 보상을 해드리는 방법으로 저는 진행을 하고 있는데, 돈을 받지 않습니다. 저는 그 돈을 받는 곳은 저는 사기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가 주식 투자를 잘하면 충분히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거든요. 자, 그리고 모비데이즈, 요거는 오늘 이제 제가 추천을 해서 오늘 이제 슈팅이 나왔어요. 산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근데 바로 슈팅이 나와서 금액이나 이런 건 크지 않고, 조금 그리고 판 다음에 더 좀 늦게 판 감도 있습니다. 좀 더 빨리 팔았으면은 거의 뭐 상한가 부분에서 팔 수 있었는데, 그 부분은 좀 아쉽지만 어쨌든 모비데이즈 한 종목으로 오늘은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자, 혼자 하는 것보다는 같이 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제가 진행을 해보니까 그렇고요. 규모가 크면은 아무래도 주식시장에서 좀 더 할 수 있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혼자 하시는 분들, 힘들다, 물려있는 종목이 너무 많다, 이런 분들은 저한테 뭐 말씀 주셔도 됩니다. 제가 물려있는 종목도 탈출하는 전문가지 않습니까? 예, 물린 종목의 의사. 자, 어쨌든 예, 그렇습니다. 근데 뭐 이게 계속 제가 회원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뭐 언젠가는 저도 조금 힘에 부친 때가 오지 않을까. 그러면은 지금까지 저랑 같이 해오신 분들만 데리고 가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보통 뭐 6년, 7년 다 저랑 오래 되신 분들이기 때문에, 예, 한번 저랑 같이 하면 예, 계속 가는 거야, 그냥. 자, 어쨌든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익 보신 분들 축하 말씀드리고요. 코엘 패션은 일단은 하락이 멈출 때까지 기다렸다가 대응하는 걸로 저는 그렇게 봅니다. 단기 대응하는 게 맞아요, 지금은. 예, 고맙습니다. 아이드릭이었습니다. 2022년 얼마 벌었는지 시장이 많이 어려웠습니다. 유진투자증권 3,400, 72,377% 수익으로, 키움증권도 1,485만 4,431원입니다. 미래에셋증권 2,442만 7,203원입니다. 3개 계좌만 공개를 하였는데 다른 계좌까지 합치면 좀 더 될 것입니다. 이렇게 영상으로 보여주지 않으면 다 사기라고 저는 최저자산운용사 자격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산운용회사 설립을 목표로 제가 경험한 기업들은 CJ, LG, 은행원까지 다양한 경험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분석하는데 유리하지 않을까 싶고, 1억을 투자하는 사람이 1명이면 투자금이 1억이죠. 100명이 모이면 100억이 됩니다. 현재 130명이 넘어가는 총 운영 자금은 400억 가량이 됩니다. 그러니까 주식시장에서 이길 수밖에 없겠죠. 혼자 하면 잃을 수밖에 없다니까. 같이 하고 싶으면 010-9937-6345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길. 무료인 거 아시죠? 원금 보장이란 말은 불법, 하지만 가능하게끔 기금을 조성해서 진행한 종목이 최종 손실이 됐다? 돌려주면 되는 거니까. 사기꾼 구별하는 법. 얼굴 안감, 연락처를 저장하고 카톡 프로필을 눌렀는데 송금하기가 인증이 안 되어 있습니다. 하는 곳 공개하지 않아. 자기 수익을 영상으로 공개 안 할 때 이미지로 공개하는 건 다 포토샵이라고 생각. 비싼 차, 시계 등 돈 자랑을 하는 경우, 오후 8시 넘으면 연락이 안 되는 경우, 선불 입금을 요구하는 경우, 100% 이상 수익 안 나면 환불, 수익 보장 등의 허위 가장 광고 안 돼요. 그리고 돈을 써서 광고하는 것. 1,000억 정도 운영할 수 있으면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무조건 이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손 잡아보실래요? 같이 한번 해볼까요?